자, 언론에 공개된 김 여사의 5건의 문자 메시지 내용 중에서 주목할 부분 하나 더 있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댓글팀을 언급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 김 여사가 댓글팀을 운영해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을 비방했다, 이런 얘기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김 여사가 얘기를 했는데, 언론이 주목한 건 이 댓글팀이란 이 세 글자, 이거 자체가 민감한 단어잖아요. 그렇죠. 댓글팀은 우리가 이미 2번의 특검을 통해서도 알려진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스타로 떠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 뭡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입니다. 그때 수사하다가 외압을 받아가 수사를 못했다고 해서 국회에 나와서 막 화를 내시면서 얘기했잖아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예. 얘기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국정원 댓글. 얼마나 여기 안 좋은 일인지를 우리가 다 알고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드루킹 특검. 그때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인 그 당시에 그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 특검을 추천했고 그 특검을 민주당이 받아가지고 특검을 했어요. 지금은 또 반대로 뭐 헌법 위반이라고 얘기하시던데 그때는 또 야당이 다 추천해서 했습니다. 그때도 결론은 어떻게 해서 김경수 전 지사가 처벌까지 받았어요. 아니, 이 댓글이라고 하는 것이 여론을 호도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댓글팀을 운영하는 과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거나 어떤 기계를 도입하거나, 예를 들면 뭐 그 드루킹 같은 경우에 어떤 그 기계를 프로그램 이용했잖아요. 이름이 있었어요. 맞아요. 갑자기 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걸 이용했을 때는 불법적인 걸로 간주돼서 처벌받습니다. 저는 이 뭐 양쪽이 다 지금 댓글팀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선거 과정에 있었다고 하면 불법적 요소가 있는 것이고, 수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댓글팀 문제, 언론이 충분히 의문을 제기하려면 뭔가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실체를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친윤으로 분류되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고요. 그 후에 추가 발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댓글팀이 아니라 한동훈 지금 후보의 댓글팀이 움직이고 있었고, 자기는 그 댓글팀의 팀장의 그 기록도 봤다, 근거 있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댓글팀 얘기가 나오면 아니 왜 다들 아마추어 같이 왜 이래,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들 하고 있는데 이런 어차피 다 말씀이세요? 하고 있거든요. 이름만 좀 다르죠. 요즘 뭐 댓글팀 그 한창 이제 수사도 받고 논란이 되고 그래서 댓글팀 이런 표현 안 써요. 뭐 온라인 대응팀, SNS 대응팀,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갖고 늘 이제 댓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있고,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댓글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라오고, 그 중에는 상당히 이건 좀 파괴력이 있겠다라고 싶은 것은 또 대응 논리를 적당히 대응이라고 하죠. 해서 이제 뭐 말이 좋아 대응이지, 사실은 댓글에 대한 대댓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하고 있어요, 실제로. 뭐 한동훈 지금 이제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기가 오래전부터 정치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팀이 가동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게 참 법적으로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불법하고 합법이 좀 약간 경계가 좀 불분명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도 이걸 참 애매하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외곽에서 그냥 자생적으로 생긴 조직이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대응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그런 거로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김 여사가 해명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내가 그런 거 하라고 지시는 안 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댓글팀 여진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대표 지냈던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후보가 김 여사 측에서 댓글팀을 이용해서 자기를 공격했다고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 여사 문자 보내기 전에 사실은 한동훈 후보 측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약간 내부 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김 여사가 그거 아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문자를 보낸 거죠. 부인하는 것이다. 포털에서 욕을 먹어도 나를 싫어하나 보다 생각하지, 댓글팀이 어느 특정 세력이 나를 때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당연하다. 이거는 서로가 뭔가 알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댓글팀 존재 서로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의 전 대표의 마지막 얘기가 그러니까요. 뭘 아는 사람들의 대화라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상식이에요, 거의.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반인이 보기엔 이런 불법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거 별로 놀랍게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선수들끼리 왜 이러나? 선수들끼리 왜 이러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지적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댓글팀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지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 겪으면서 그리고 이런 이슈의 중심에 떠오르면서 김 여사의 그림자가 진해지는 거는 부담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만약에 김 여사 측에서 댓글팀 운영하고 본인이나 대통령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거나 비판적 어떤 기사에 대해서 댓글에 막 뭐 욕설을 하거나 예를 들면 이래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장비나 아니면 뭐 일당이나 이런 거를 지급했다. 이건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장 시절에 계속 문자를 오갔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는 어떤 직책도 없는 분이에요. 대통령 부인이세요. 그러나 민간이신 분입니다. 그렇죠? 예. 행사 때 물론 대통령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긴 하지만 국정의 운영에 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개입하면 그건 국정농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제가 그냥 추측해 보는 겁니다. 비대위원장 시절에만 문자를 오갔을까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그런 문자가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인된 게 없으니까. 추측을 해보면 이렇게 가깝게 문자를 주고받고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고 이런 사이였고 예전부터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면 법무부 장관한테 혹시나 법무부의 행정과 관련해서 또는 정치와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의견을 개진하거나 아니면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게 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죠. 저는. 그렇다고 하면 이 문자가 이렇게 공개될 정도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일국의 장관이나 당대표에게 특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안부 인사도 아니고 또는 국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상의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의견을 전달했다면 그거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지만 지금의 문자 5건의 공개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염두를 두고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심각하게 대통령실을 바라봐야 되고 국민들은 충분히 그런 의심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어떻게까지 번져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어떻게 보면 폭로일 수 있고 문자 내용이 계속 공개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서 5건으로 끝날 것인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신 것 같고요.